넷플릭스 하나가 전 세계 예능 판도를 뒤흔들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이 한국 제작 콘텐츠를 전면에 내세우며 국가 간 자존심 대결을 펼치게 만든 이번 사건은 단순한 예능 프로그램의 성공을 넘어 문화 산업 전체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합니다. 피지컬 아시아라는 타이틀로 공개된 이 프로젝트는 방영 종료 후에야 진정한 파장이 시작됐죠. 각국의 온도 차이는 상상을 초월했고 그 반응의 규모 역시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폭발적이었어요. 사실 이번 시즌이 보여준 건 단순한 육체적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국가 대항전이라는 형식 속에서 각 나라의 문화적 정체성, 전략적 사고방식, 심지어 국민성까지 적나라하게 드러났거든요. 이전 시리즈들과 비교했을 때 규모 면에서나 미션 난이도 면에서나 차원이 달랐어요. 극한의 파워를 요구하는 과제들이 연속적으로 등장했고 팀 전략이라는 변수가 개인의 능력만큼이나 중요한 승부 요소로 작용했죠. 해외 팬덤은 그야말로 거대한 토론장으로 변모했습니다. 흥분과 열광 속에서도 동시에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어요. 일부에서는 힘중심 미션 구성이 과도했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편집 방식이 특정 팀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의혹도 나왔죠. 문화적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난 장면들은 시청자들 사이에서 완전히 상반된 해석을 낳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든 이슈들을 제대로 파헤쳐보면 단순히 예능 하나의 성공을 넘어서 한국 콘텐츠 산업이 글로벌 무대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힌트를 얻을 수 있거든요. 먼저 스케일 측면에서 이번 시즌이 보여준 진화는 놀라웠습니다. 프로그램이 공개되자마자 해외 커뮤니티에서 가장 먼저 터져나온 반응이 바로 이거였어요. 스케일 자체가 미친 수준이라는 거죠. 각국 대표 선수들이 모여 국가의 명예를 걸고 맞붙는다는 구조 자체가 해외 시청자들에게 엄청난 몰입감을 선사했습니다. 특히 레딧 같은 영어권 커뮤니티에서는 전략과 피지컬, 그리고 국가별 캐릭터가 한꺼번에 폭발하는 시즌은 처음 본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어요. 이건 단순히 개인 간 경쟁을 넘어서 문화 간 경쟁으로까지 확장된 거거든요. 각 팀이 보여주는 전략 방식만 봐도 그 나라의 스포츠 문화와 교육 시스템이 어떻게 다른지가 고스란히 드러났죠. 더 흥미로운 건 피지컬 시리즈 자체의 확장성이었습니다. 이미 피지컬 이탈리아가 2026년 공개 예정으로 확정됐고요. 공개된 비하인드 사진들을 보면 현재 촬영이 한창 진행 중이거나 후반 작업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에 미국판 제작까지 확정되면서 유럽 전역으로의 확장 기획까지 논의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건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단순한 예능 포맷이 이제 글로벌 경쟁형 예능 IP로 진화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해외 팬들 사이에서는 이런 속도로 확장되면 머지않아 전 세계 대항전도 가능하겠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각 대륙별 대표팀을 구성해서 진짜 월드컵 같은 형식으로 진행한다면 그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하지만 모든 게 순탄했던 건 아니에요. 이번 시즌에서 가장 뜨거웠던 논쟁 중 하나가 바로 미션 편향성 문제였습니다. 해외 팬들 사이에서는 순수하게 힘만 중요한 미션이 너무 많다는 불만이 계속 제기됐거든요. 민첩성이나 기술을 요구하는 미션의 비중이 적어서 그런 스타일의 선수들은 자신의 역량을 제대로 보여줄 기회가 부족했다는 비판이었죠. 이건 사실 꽤 설득력 있는 지적이에요. 예를 들어 체조나 파쿠르 같은 배경을 가진 선수들은 순수, 파워 중심 미션에서는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프로그램 제작진 입장에서는 시각적 임팩트가 큰 미션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하지만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었어요. 국제팀이 모이다 보니 문화적 충돌도 자연스럽게 발생했습니다. 특히 터키 팀의 강한 트래시 토크 스타일은 시청자들 사이에서 완전히 엇갈린 반응을 낳았어요. 어떤 이들은 그게 경기의 열기를 더한다고 평가했지만 다른 이들은 과도하게 느껴진다고 했죠. 이건 단순히 개인의 성향 차이가 아니라 각 나라의 스포츠 문화가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한국형 예능 편집 스타일도 호불호가 갈렸어요. 반복되는 리플레이, 과장된 감정 연출, 효과음의 과다 사용 같은 요소들이 여전히 해외 시청자들에게는 낯설게 느껴진 거죠. 물론 이런 스타일에 익숙한 한국 시청자들에게는 자연스럽지만 서구권 시청자들은 좀 더 건조하고 다큐멘터리적인 편집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진짜 폭탄은 결말이 공개된 직후에 터졌습니다. 공정성 논란이 해외 커뮤니티를 완전히 뒤덮었어요.
한국 팀이 경험과 미션 이해도에서 너무 압도적으로 앞서 있어서 밸런스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왔고요. 심지어 일부에서는 심판 판정이 특정 국가에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과한 해석까지 등장했습니다. 물론 이런 논란의 상당 부분은 고정 팬들의 과열된 반응이었어요. 자신이 응원하던 팀이 패배하면서 생긴 감정적 대응이었죠. 하지만 공정성이라는 단어가 계속 언급됐다는 것 자체가 제작진 입장에서는 고민해봐야 할 지점이긴 합니다. 프로그램이 끝난 뒤 각국 선수들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연달아 공개되면서 팬들의 관심은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먼저 일본의 오카미 선수는 프로그램 초기부터 편향성이 있었다고 주장해서 큰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이후에 자신이 영어 표현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혼란을 일으킨 부분이 있었다며 정중한 사과문을 직접 게시하면서 상황을 수습했어요. 이 사건은 언어 장벽이 국제 프로그램에서 얼마나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케이스였습니다.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경기 상황에서 미묘한 규칙 해석이나 전략 소통이 언어 이해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거든요. 반면 몽골 선수단은 그야말로 국가적 영웅 대접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몽골 대통령과의 면담이 성사됐고요. 몽골 최대 국영방송인 몽골리안 프라이드 대의에 공식 초청되어 국민들의 환호를 받았어요. 피지컬 아시아에 출전했던 몽골팀은 지금도 자국에서 가장 뜨거운 화제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예능 프로그램 출연을 넘어서 국가 이미지 제고와 직결되는 문제예요. 몽골처럼 상대적으로 국제 무대에서의 노출이 적었던 나라 입장에서는 이런 글로벌 플랫폼 출연 자체가 엄청난 기회였던 거죠. 실제로 몽골팀이 보여준 전략적 사고와 팀워크는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호주 선수들도 인터뷰와 라이브 방송을 통해 적극적으로 근황을 공유했어요. 특히 휘테커 선수는 한국 스튜디오의 규모가 상상 이상이었다고 회고했고, 커먼 히트에서 도발했던 장은실 선수에 대해서는 오히려 귀여웠다고 평가했죠. 제작진의 선수 대우가 매우 훌륭했다는 언급도 있었고요. 에디 윌리엄스나 토마토 같은 선수들도 라이브 방송으로 한국에서의 경험과 촬영, 비하인드를 팬들과 공유하며 활발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에디 윌리엄스와 어르행 바야르가 가족들과 함께 한국을 재방문해서 아무띠와 재회했고요. 서울 곳곳을 함께 둘러보며 운동도 즐기는 등 친분을 이어가고 있어요. 이런 모습들은 프로그램이 끝난 뒤에도 선수들 사이의 유대가 지속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단순히 경쟁 관계를 넘어서 진정한 우정이 형성됐다는 뜻이죠. 이게 바로 스포츠가 가진 힘이고, 이 프로그램이 단순한 예능을 넘어서 의미 있는 문화, 교류의 장이 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현재도 피지컬 아시아 출연 선수들은 인스타그램과 각종 라이브 방송, 인터뷰 등을 통해 자신들의 일상과 비하인드를 공개하며 글로벌 팬들과 계속 소통하고 있어요. 이런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프로그램의 생명력을 연장시키고 있는 거죠. 영어권 커뮤니티의 반응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정말 흥미로운 분석들이 쏟아졌어요. 가장 활발한 선수들을 보유한 팀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는 건 당연한 얘기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더 복잡한 요소들이 작용했습니다. 호주와 한국이 다른 팀들보다 훨씬 더 탄탄한 전력을 갖췄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어요. 두 팀 모두 사실상 약점이라고 부를 만한 멤버가 없었거든요. 물론 터키와 몽골의 개인 기량만 놓고 보면 더 뛰어난 선수들이 있었던 건 맞아요. 하지만 한국은 전체적인 전력 밸런스가 압도적으로 우수했습니다. 특히 큰 체격의 멤버가 4명이나 포진해 있어서 파워 중심 미션에서 엄청난 강점을 발휘했죠. 이건 단순히 운이 좋았다기보다는 팀 구성 단계에서부터 치밀한 전략이 작용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몽골 팀에 대한 평가는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전체 전력에서는 한국보다 뒤처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면으로 맞서 싸웠다는 것 자체가 이미 놀라운 성과라는 분석이 많았거든요. 몽골 팀에는 배구 선수와 농구 선수처럼 상대적으로 약점으로 보일 수 있는 멤버들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일부 팬들은 만약 몽골이 배우 출신 여성 대신 아디아 수렌이나 장은실, 최승연 수준의 다른 여자 선수를 영입했다면, 그리고 농구 선수 대신 아무띠나 윤성빈급 남자 선수를 기용했다면 말 그대로 다른 팀들을 압도했을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올라온 것만 해도 충분히 인상적이었다는 거죠. 호주 팀에 대한 아쉬움도 컸어요. 많은 팬들이 호주가 초반에 탈락하지 않았다면 이후 모든 경기를 압도했을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만약 선수 선택의 자유도가 더 높았다면 전체 대회에서 우승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였습니다.
한국팀의 민재에 대한 찬사도 엄청났어요. 이전 시즌에서도 활약했던 선수인데 이번 시즌에서는 완전히 MVP급 활약을 펼쳤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죠. 정말 매력적이고 강력한 선수라는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몽골팀의 경우 모든 멤버가 각자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했다는 칭찬도 많았어요. 심지어 여자 배구 선수도 전략 제시 측면에서 팀에 기여했다는 긍정적 평가가 있었죠. 결국 호주가 진 이유와 일본이 진 이유가 같다는 분석도 나왔는데 바로 전략의 부재였습니다. 아무띠는 진짜 레전드급 활약을 펼쳤어요. 어떻게 모든 걸 다 잘할 수 있는지 신기하다는 반응이 압도적이었죠. 다재다능함의 극치를 보여준 선수였습니다. 미국판 피지컬에 대한 기대감도 엄청났어요. 이미 지원 절차가 시작됐다는 소식에 팬들은 흥분했고 아시아판도 시즌2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빗발쳤습니다. 한국팀의 우승에 대해서는 만족스럽다는 반응과 함께 팀원들이 함께 열심히 싸웠고 모두 힘을 합쳤다는 평가가 나왔어요. 각 멤버 하나하나가 다 마음에 들었다는 찬사도 있었고요. 반면 결말이 조금 아쉬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몽골팀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거든요. 처음부터 가장 좋아했던 팀이었고 진정한 팀워크가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줬다는 평가였죠. 어떤 팬은 한국이 첫 번째 경기를 이겼을 때 남은 시간을 확인해보니 40분밖에 안 남아서 그 순간 한국이 우승하겠구나 직감했다고 했어요. 마음은 몽골팀에게 있었지만 몽골팀의 전략을 보는 게 가장 흥미로웠다는 거죠. 하지만 마지막 경기에서는 체격이 너무 가벼웠고 특히 한국에 민재가 있었기 때문에 더 그랬다는 분석이었습니다. 통나무 미션에 대한 언급도 인상적이었어요. 몽골팀과 일본팀은 6명이서 180kg 통나무를 들어야 했는데 한국팀은 단 2명의 여자 선수만으로도 충분했다는 거죠. 이건 팀 구성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우승 후보여야 했다는 분석도 설득력이 있었어요. 가장 균형 잡힌 팀이었고 이전 피지컬 출신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실력이 뛰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하지만 한국팀은 언더독 히어로 편집을 받아서 처음에는 그렇게 강해 보이지 않았고 마지막 3회차에서야 비로소 진짜 실력을 발휘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조작됐다고 보지는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다만 한국은 팀 구성에서 절대 장난치지 않았고 최고의 선수들을 보냈기 때문에 우승한 것도 전혀 놀랍지 않다는 평가였죠. 몽골팀을 응원했던 많은 팬들은 그들이 항상 물리학을 바탕으로 한 잘 짜인 전략을 보여줬다고 칭찬했어요. 하지만 한국팀이 의지와 팀워크, 그리고 체력까지 집중하는 모습을 보면서 결국 그들이 결승까지 갈 거라는 걸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다는 거죠. 결말은 조금 아쉬웠지만 우승팀에게 박수를 보낸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언더독이었던 몽골팀을 응원했고 강력하고 전략적인 팀이었던 한국팀도 응원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옳은 팀이 우승했다는 평가였습니다. 경험이 유리하게 작용한 건 사실이지만 경기 중에 한국팀도 탈락할 뻔한 순간이 많았다는 분석도 있었어요. 자루 던지기나 배적재 미션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었죠. 한국팀은 강력하고 균형 잡힌 팀이었고 시즌2를 기대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응원하는 팀이 이기지 못해서 속상한 것 같다는 냉정한 분석도 있었어요. 조작됐다고 말하기보다는 한국팀이 원래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고 보는 게 맞다는 거죠. 팀 전체가 매우 강하고 이전 시즌 출신 참가자들이 많아서 쇼를 잘 알고 있었고 잘 수행하도록 훈련되어 있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이 쇼가 여러 면에서 전형적인 한국 예능 형식을 따르고 있어 예측이 상대적으로 쉬웠다는 지적도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멋진 경기력을 보여주고 최선을 다한 한국팀에게 축하를 보낸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아모띠가 얼마나 뛰어난지는 알고 있었지만 이번 쇼에서 그가 다른 세계적 선수들과 맞붙는 모습을 보니 정말 다재다능하고 모든 면에서 훌륭하다는 걸 다시 느꼈다는 찬사도 쏟아졌어요. 몽골팀을 앞으로도 더 많은 곳에서 보고 싶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다른 팀들처럼 국제적인 슈퍼스타가 한 명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대단한 활약을 펼쳤고 모든 멤버가 자기 역할을 다했다는 평가였죠. 이런 쇼에서는 두뇌를 활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줬고 몽골팀은 최고의 전략을 선보였다는 칭찬이었습니다. 조작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견의 근거도 명확했어요. 많은 선수들이 소셜미디어에서 피지컬 아시아와 즐겁게 소통하고 있다는 점이었죠. 한국이 팀을 구성할 때 유리한 점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한국에서 이 쇼를 만들었고 이미 2시즌을 거쳐 인기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으니까요. 최고 선수들과 최고 여성을 선발하고 여기에 2명의 강력한 신인까지 포함했고 게다가 이미 사전에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다른 팀의 멤버들은 한국으로 오는 길에 공항에서 서로 처음 만났다는 점도 지적됐어요. 한국 덕분에 이렇게 훌륭한 프로그램을 볼 수 있었고 이제 피지컬 아시아 콘셉트가 성공적이라는 것이 입증되었으니 다음 시즌에는 모든 팀이 더 잘 준비할 것이라는 확신도 표명됐습니다. 이런 다양한 반응들을 종합해보면 피지컬 아시아가 단순한 예능 프로그램을 넘어서 글로벌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국가 간 경쟁이라는 형식이 주는 긴장감, 각국의 문화적 차이가 만들어내는 드라마, 그리고 순수한 육체적 능력에 대한 경외감이 결합되면서 전 세계 시청자들을 사로잡은 거죠. 특히 주목해야 할 건 이 프로그램이 한국 콘텐츠 산업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드라마나 영화를 수출하는 수준을 넘어서 이제는 예능 포맷 자체를 글로벌 IP로 확장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증명했거든요. 피지컬 이탈리아, 피지컬 미국, 그리고 향후 유럽 각국으로의 확장 계획은 이 프로그램이 단순히 일회성 히트작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프랜차이즈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각국에서 자국의 최고 선수들을 선발하고 그들이 다시 모여 대륙별 대항전을 펼친다면 그 규모와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할 거예요. 이미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피지컬 월드 챔피언십 같은 개념이 논의되고 있고 실제로 이런 방향으로 확장된다면 올림픽이나 월드컵에 버금가는 글로벌 이벤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많아요. 미션 다양성 문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힘 중심 미션만으로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선수들의 능력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없거든요. 민첩성, 기술, 지구력, 전략적 사고 등 다양한 요소를 균형 있게 평가할 수 있는 미션 구성이 필요합니다. 편집 스타일도 글로벌 시청자들의 취향을 더 고려해야 해요. 한국형 예능 특유의 과장된 연출이 재미를 더하는 건 사실이지만 과도하면 오히려 몰입을 방해할 수 있거든요.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글로벌 보편성을 추구하는 섬세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공정성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해요. 개최국이 유리한 건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그 격차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모든 팀에게 사전 준비 기간과 미션 정보를 동등하게 제공한다거나 국제 심판단을 구성한다거나 하는 방식들을 고려해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과제들에도 불구하고 피지컬 아시아가 보여준 성과는 압도적입니다. 전 세계 시청자들을 하나로 묶어내는 힘, 국가 간 경쟁을 통해 오히려 이해와 존중을 증진시키는 역설적 효과, 그리고 순수한 육체적 능력에 대한 경외감을 환기시키는 힘까지 각국 선수들이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계속 교류하고 우정을 이어가는 모습은 이 프로그램이 단순한 경쟁을 넘어서 진정한 문화 교류의 장이 되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에디 윌리엄스와 어르행 바야르가 가족들과 함께 한국을 재방문하고 아무띠와 재회하는 장면, 몽골 선수단이 자국에서 국가적 영웅 대접을 받는 모습, 호주 선수들이 라이브 방송으로 팬들과 소통하는 모습들은 모두 이 프로그램이 만들어낸 긍정적 파급 효과입니다. 문화적 차이가 때로는 충돌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그 과정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웠다는 게 더 중요합니다. 터키팀의 강한 트래시 토크 스타일도, 한국형 예능의 과장된 편집도, 몽골팀의 전략적 사고도 모두 각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반영하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다양성이 충돌하고 융합하면서 만들어내는 드라마가 바로 피지컬 아시아의 진짜 매력이에요. 단순히 누가 더 강한가를 겨루는 것을 넘어서 서로 다른 문화와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소통하고 경쟁하며 존중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앞으로 피지컬 시리즈가 더욱 확장되면서 더 많은 나라의 선수들이 참여하게 될 겁니다. 그때마다 새로운 문화적 충돌과 융합이 일어날 거고 그 과정에서 더 풍부하고 다채로운 이야기들이 만들어질 거예요. 이미 이탈리아판 촬영이 진행 중이고 미국판도 준비 중이며 유럽 전역으로의 확장까지 논의되고 있다는 건 이 프로그램의 가능성을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작은 예능 프로그램이 이제 글로벌 문화 현상으로 진화하고 있는 거죠. 특히 주목해야 할 건 이 프로그램이 보여주는 한국 콘텐츠 산업의 제작 역량입니다. 거대한 스케일의 세트 제작, 정교한 미션 디자인, 다국적 선수단의 효율적 관리,
그리고 흥미진진한 스토리텔링까지. 이 모든 요소들이 결합되어 세계적 수준의 콘텐츠를 만들어낸 거거든요. 휘테커 선수가 언급했듯이 한국 스튜디오의 규모가 상상 이상이었다는 평가는 단순히 물리적 크기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담긴 기술력, 창의성, 그리고 디테일에 대한 집착까지 포함하는 거죠. 제작진의 선수 대우가 훌륭했다는 평가도 중요합니다. 글로벌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술력만큼이나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하거든요. 각국에서 온 선수들이 편안하게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다는 건 한국 콘텐츠 산업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런 요소들이 결합되면서 피지컬 아시아는 단순한 예능 프로그램을 넘어서 하나의 문화적 이벤트가 되었어요. 전 세계 팬들이 각자 응원하는 팀을 정하고 열띤 토론을 벌이고 선수들의 근황을 추적하며 다음 시즌을 기대하는 모습은 스포츠 이벤트나 다름없는 열기를 보여줍니다. 실제로 몽골 대통령이 선수단을 접견하고 국영방송에서 특집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건 이 프로그램이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서 국가적 의미를 갖게 되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작은 나라들에게는 이런 글로벌 플랫폼 출연 자체가 국가 이미지를 높이고 국민적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기회가 되는 거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